안녕하세요. 행정의 금융TV 김현 행정사입니다. 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화장품법 위반에 관련 부분인데요. 화장품법 위반 중에서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화장품에다가 광고를 하는데 광고에 거기 문구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해서 부당한 광고 이런다고 해서 광고 업무 정지 보통 이제 3개월이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화장품을 광고하는 건 어떨까요?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에서 올려서 이제 우리가 광고를 하잖아요. 근데 3개월 동안 온라인 쇼핑몰에서 광고를 3개월이나 그 이상의 어떤 기간을 하지 못한다는 거는 사실상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굉장히 좀 억울한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화장품법을 위반을 해서 억울하게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좀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방법이라고 할 거는 해당 행정처분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법 규정이 법 적용을 정확하게 했는지, 이쪽에서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사실 조사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관계나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반영이 됐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분쟁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관계가 정확하게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민사든 형사든 가사든 어떤 사건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행정기관에서도 현장 조사를 나와서 이렇게 조사를 할 때 부실하게 현장 조사를 하거나 그거를 기초로 해서 잘못된 법정을 하고 확대 해석해서 행정처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을 해서 부당하고 위법한 행정처분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이 업체에 대한 부분도 화장품 광고 중에서 건조증 완화, 이제 냄새라든가 가려움을 개선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단순하게 가려움을 개선할 수 있다, 완화할 수 있다, 이런 표현만 갖고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어떤 쟁점인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용어만으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법리적인 부분이라가 논쟁을 하시고, 화장품법에서도 이런 문구를 정확하게 적용해서 쓰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든 법리관계든 이런 것들 제대로 확인을 해서,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자료가 정리되고 논리가 서면 그거를 갖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해서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막바로 행정소송을 가거나, 이렇게 구제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화장품법에서 관련해서 광고 업무 정지 처분 받은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화장품법 위반으로 인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그래서 관련된 행정처분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해당 처분이 무엇이 잘못됐는지부터 정확하게 검토를 해서 전략을 세워드리고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